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4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에 넣는 경우 금속관의 굵기, 금속 덕트나 금속 몰드 아니고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자, 비슷한 문제로 금속 덕트, 금속 몰드는 우리가 20% 기억하고 있는데요. 금속관의 굵기를 물었다? 보기도 좀 다르죠? 이때는 서로 다른 굵기 동그라미, 서로 다른 굵기냐 동일 굵기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굵기면은 전선 단면적이 32%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굵기다 하면 48%다.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어디 넣을 경우? 금속관에 넣을 경우 전선 단면적은 32%여야 되고 동일 굵기의 전선 넣을 때는 이보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48%까지 넣을 수 있다. 동일 굵기, 다른 굵기 32% 금속관입니다. 3상 4선식 380,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전원의 중성극 접속된 전선 중성선이라고 합니다. 중성극, 중성선 꽈내지 않았어요. 그냥 중성극이니까 중성선이지 뭐. 이렇게 쉽게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 중성선이다. 플로어 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지는가? 자, 간단한 문제죠. 플로어 덕트 배선 400V, 400V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400V다. 화약고는 300V.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아닌 것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발수감이었죠.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신호를 보내고 받고 감지한다. 하지만 비상 콘센트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동화재 탐지만 하지 비상 콘센트는 없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가연성 위험물질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다. 틀린 것이네요. 금속관 배선, 케이블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합금캐는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의 제조 또는 저장 장소 적합하고요. 플로어 덕트 배선은 안 된다. 가연성 물질 제조 저장이다. 합금캐로 공사합니다. 셀성석, 가연성 합금캐예요. 이제 지겨워지셨다 하면 시험칠 준비가 된 겁니다.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바로 부싱입니다. 케이블 끝부분에 이렇게 꽂는 형태와 동그란 링 형태로 케이블에 끼워서 좀 더 단단한 재질로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케이블 부싱. 금속관 공사 시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다. 자, 진상용 콘덴서죠. 진상용 콘덴서의 가장 큰 역할이 역률 개선입니다. 전동기나 변압기에서 코일에 흐르는 리액턴스 전류를 상쇄시켜서 역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진상용 콘덴서, 진상 역률입니다. 진상 역률.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착하는가? 슬리브는 보통 이렇게 원통형 O형이나 케이블 접속 시 사용되는 C형으로 구분되고요. 양쪽에 전선을 끼운 다음에 슬리브 압착기로 2개소를 압착합니다. 압착, 2개소 압착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축 튜브로 절연시켜주면 되죠.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서 종단 접속할 때 슬리브 압착기, 소정의 압착 공구를 사용해서 보통 2개소를 압착합니다. 슬리브 종단 접속, 2개소 압착.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이다. 터널에서 합금캐 가요,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배선, 케이블 배선, 가요 전선관 배선, 애자 사용 공사까지. 사람들아, 터널 내에서 합금캐 가요, 애자. 자,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가요 전선관 배선은 되지만 금속 덕트 배선은 안 됩니다. 요 금은 금속관 배선이지 금속 덕트 배선 아닙니다. 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배선, 금속 덕트 배선이나 플로어 덕트 배선, 요런 덕트 배선은 안 됩니다. 합금캐 가요, 애자다. 어느 가정집이 40W LED 등 10개, 1kW 전자레인지 1개, 100W 컴퓨터 세트 2대, 1kW 세탁기 1대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LED 등은 5시간, 전자레인지 30분, 컴퓨터 5시간, 세탁기 1시간이라면 1개월 30일간의 사용 전력량은, 자, 전기 설비 파트에서 드물게 나오는 계산 문제죠. 자, 사용 전력량 물었을 때 각 기기의 시간당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을 곱해주면 사용 전력량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전자기기 대수 곱하고 30일 곱하면 한 달 동안 사용 전력량이 나온다. 자,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킬로와트로 바꾸면 40W는 0.04kW고 거기다가 10대를 하루 평균 5시간 사용했죠. 그리고 30일 곱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60kWh 쓰고, 전자레인지는 시간당 1kW 사용 전력 하루 30분 쓰니까 0.5시간이죠. 1 곱하기 0.5 곱하기 한 대니까 한 대를 30일 쓰니까 15kWh가 되고, 컴퓨터는 100W 0.1kW 곱하기 5시간 2세트니까 2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다시 30 곱해주면 30kWh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탁기 한 대, 1kW 한 대를 1시간 쓰고 30일 쓰니까 역시 30kWh가 되겠죠. 이렇게 60, 15, 30, 30 다 더해주면 135kWh가 된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메모지가 필요하겠죠. 메모지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손을 드시고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볼펜이나 연필은 준비하시고 메모지는 꼭 달라고 한다.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 꼭 준비해 가시고요. 요런 문제는 굳이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으니까 화면 좌측 하단에 계산기 클릭하는 곳이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화면상으로 계산하셔도 된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어느 가정집에 LED 등 10개 사용하고 컴퓨터 2세트, 세탁기 1대 사용하네, 전자레인지 1개, 컴퓨터 2세트, 세탁기 1대 사용하네, 한 달 동안 135kW 들겠구만. 이렇게 2번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걸 숫자를 바꿔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가정집 나온다, 40W LED 10개다, 한 달 사용량 135kW다. 이렇게 체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문답 암기 추천드립니다.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풀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 풀이 당기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을 쭉 당길 때 전선 통과가 용이하도록 하는 박스를 말한다. 풀박스. 어떨 때 사용한다?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금속관 구부리기 할 때 반드시 풀박스가 필요하다. 기니까 당길 때 용해야 된다. 풀박스.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자 연동선 체크하고요. 옥내 배선 공사 연동선 굵기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연동선 2.5, 연동선 2.5입니다. 옥내 배선 공사 연동선 사용할 경우 전선 최소 굵기 2.5제곱밀리미터다.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자 소선수 구하는 공식 3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1입니다. 자 여기서 n은 중심 소선을 뺀 층수를 말해요. 요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라고 하면 그 앞에는 3을 쓰고요. 3을 곱해주고요. 그 뒤에는 요 3에다가 1을 더한 4를 곱해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앞에는 3, 뒤에는 1 더한 거 요 3개를 곱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1을 더해주면 전체 소선수가 나온다. 자 연선 결정에서 중심 소선 뺀 층수가 3층이다. 3에다가 앞에 3 곱하고 뒤에다가는 3에다가 1 더한 거 4 곱해주고 3, 3은 9, 9, 4, 36 36 나온 거에 다시 1을 더해주면 됩니다. 37이다. 전체 소선수는 37입니다. 몇 층일 때? 3층일 때. 3층일 때 37이다. 접지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자 접지전극 매설 깊이 0.75m 이상으로 해야죠. 그냥 외웁니다. 접지전극 매설 깊이 0.75m 이상이다. 75cm.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 자 절단면 다듬기 리머죠. 문제가 약간씩 바뀌지만 똑같은 공구를 묻고 있습니다. 금속관 절단구 안쪽을 다듬는 공구로 리머 사용한다.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전선 접속 방법에는 일자로 길게 접속하는 직선 접속, 두 전선의 끝을 겹쳐서 접속하는 종단 접속, 그리고 분기 접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번 C형 전선 접속기 등에 의한 접속은 동전선 접속이 아니라 알루미늄 전선 접속 등에 사용되고 동선 압착단자에 의한 접속, 종단 겹칭용 슬리브에 의한 접속, 비트로 꽂는 형의 전선 접속기에 의한 접속 요건 다 동전선의 접속 방법 맞아요. 동전선 접속 방법 아닌 것은 C형 접속기, C형 접속기 이용한 접속은 동전선의 종단 접속 아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접착제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접착제를 사용하면 조금 얕은 깊이 0.8배로 삽입해도 되고 요런 말이 없다. 기본적으로 1.2배 이상 삽입합니다. 뭐를?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관 삽입 깊이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이다. 접착제 사용시라고 나오면 0.8배입니다.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깊이 전선 접속할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속 부분 전기저항은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 요거 맞고요. 전기저항이 증가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나오죠.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 80%가 아니라 20%입니다. 요것도 빈출 지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선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 80%가 나왔다 하면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일 수 있겠죠. 접속 부분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해야 된다. 요게 규정 맞습니다. 접속 부분은 접속 기구 사용하거나 원칙적으로 납땜해야 된다. 알루미늄 전선과 동선을 접속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자 가연성 가스다. 저 옥내 전기 설비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연성 금캐 바로 나오죠. 금속 몰드 공사 아니고 금속관 공사가 가연성 가스 존재하는 곳, 폭발 우려 있는 곳, 저 옥내 전기 설비 공사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가연성 가스 금캐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다. 합성수지관 공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합성수지관 공사 관 지지점 간거리 1.5m 이하로 할 것. 요거 맞아요. 합성수지관 지지점 간거리 1.5m 이하.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 접속점 없도록 해야 되고요.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이때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뭐가 틀렸냐? 관 상호관 및 박스와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자 방금 전에 봤죠? 접착제 사용하면 0.8배. 그런 말 없다.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혹은 합성수지관과 박스와는 관 삽입하는 깊이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1.5배 아니고 1.2배다. 합성수지관 삽입 깊이 1.2배입니다. 자, 저압 연접인 입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이네요. 이런 문제는 틀린 게 3개니까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압 연접인 입선 시설 규정을 보면 분기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점에 시설하고요. 폭 5m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지 말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폭 5m입니다. 5m 도로 횡단하여 시설하지 말 것. 수용가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그리고 지름이 1.5mm인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말 것. 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에 시설했다. 기준이 100m 이내에 시설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맞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어요.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에 시설했다. 100m 이내니까 1번은 맞습니다. 6m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했다. 안 되죠? 5m까지 되고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면 안 됩니다. 수용가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되니까 3번도 틀렸고 지름 1.5mm인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했다. 요거 금지돼 있죠? 따라서 저압 연접인 입선 시설 규정에 적합한 것은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에 시설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버스덕트가 아닌 것은 자 버스덕트 공사에는 피더 버스덕트, 트롤리 버스덕트, 플러그인 버스덕트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어 버스덕트라는 것은 없어요. 덕트 공사는 금속 덕트 공사, 버스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요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버스덕트에 플로어 덕트 공사가 속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버스덕트 공사에 피더, 트롤리, 플러그인은 있지만 플로어 버스덕트는 없다. 플로어 덕트는 버스 덕트와 동급입니다. 버스 덕트의 하위 종목이 아니다.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자 콘크리트에 구멍 뚫는 공구 드라이브 히트 툴이죠. 드라이브 비트 툴. 콘크리트에 구멍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한다. 드라이브 히트 툴입니다. 드라이브 비트 툴이다. 동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은 자 동전선 직선 접속에는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해
의한 압착 접속과 6mm 이하 가는 단선에 트위스트 접속이 있죠. 따라서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이 동전선 직선 접속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됩니다. 동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은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이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때 매설 깊이는 직접 매설식에 압력받을 우려 있으니까 1m 이상 매설 깊이 합니다. 지중전선로 차량 및 기타 중량물에 의해서 압력받을 우려 있다. 직접 매설할 때 1m 이상으로 매설한다. 자, 이런 압력받을 우려 없다. 그러면은 0.6m예요. 60cm다.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입니다. 자,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접지저항 어스테스터 이용하는데 보기에 없죠? 자, 코올라우시 브릿지법. 요게 접지저항 측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3개의 전극을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각 전극 간의 저항을 측정해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추운 데서 코 흘리면서 측정하죠? 코올라우시 브릿지 접지저항 측정 방법입니다. 코올리지 브릿지, 코를 질질 흘리면서 접지저항 측정한다. 코올라우시 브릿지법 접지저항 측정 방법입니다. 전자접촉기 2개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1대를 정역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2대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로는, 자, 말이 복잡하지만 전자접촉기 2개 이용해서 정역 운전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자되어서 상간 단락되는 걸 방지한다. 인터락회로입니다. 인터락회로는 한쪽 릴레이가 작동하면 반대쪽은 작동하지 않도록 해서 유도전동기 정역 운전하고 있을 때 전자접촉기 2대가 동시에 여자돼서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요런 설명에도 인터락회로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온 신호가 있을 때 뒤에 입력된 신호를 차단해줘서 기기를 보호하고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락회로입니다. 동시에 여자되는 거, 상간 단락되는 거 한쪽 꽉 잠궈서 방지해. 인터락회로입니다. 연피가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 L형은 대략 굴곡 반지름을 케이블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잘 모르겠으면 6배입니다. 연피가 없는 케이블 직각 구부리기 할 때 대략 굴곡 반지름은 케이블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보통 6배다. 자, 금속관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안쪽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해야 되는가? 자, 요게 기본 문제죠. 금속관 구부릴 때 요 구부려주는 굴곡 반지름은 요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해야 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금속관 구부릴 때 6배. 연피가 없는 케이블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 역시 6배입니다.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 히키입니다. 자, 요렇게 생겨서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한다. 히키. 접지저항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대지저항입니다. 접지저항은 토양의 수분과 온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지저항에 따라서 접지저항 값이 가장 크게 영향받습니다. 접지저항 값에 대지저항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애자 사용 배선 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자,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은 애자 사용 배선 공사에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OW 5개용 비닐 전선도 안 된다.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애자 사용 배선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가효성이 풍부할 것, 전선의 고유 저항이 클 것, 요게 틀렸네요. 전선은 전류가 잘 통해야 되는데 고유 저항 값이 크면은 안 되겠죠. 고유 저항은 작을 것 해야 됩니다. 비중은 작을 것, 요건 맞습니다. 단위 최적당 무게는 작은 게 좋다. 기계적 강도 크고 잘 구부려져야 되고 가효성 풍부하고 비중 작을 것 맞지만 고유 저항은 작을 것이지 고유 저항 클 것 하면 틀린다. 전선 재료 구비 조건.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바로 비상용 콘센트죠. 화재 시 소방대가 비상용으로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을 콘센트에 꽂아야 되니까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요 두 녀석을 부릅니다. 비상용 콘센트, 소방대가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사용한다.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중에 대하여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지지물 기초강도 안전율이다. 2.0이죠.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2.0. 전주 외등 설치 시 백열전등 및 형광 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한 점으로부터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자, 요렇게 전주에다가 백열전등 외등을 부착할 때 요렇게 튀어나오는 돌출되는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이죠. 1m 이내로 해야 됩니다. 너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전주의 외등 설치 시 돌출되는 수평거리 1m 이내로 합니다. 전선의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비닐이죠. 비닐 절연 비닐 쉬스 케이블이다. 비닐 인슐레이티드 비닐 쉬스 케이블. VV는 비닐 들어가야 됩니다. 고무 절연 아니고 비닐 절연이다. 4번도 비닐이네요. 그런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요건 VCT입니다.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저압 2조의 전선을 설치 시 크로스 왕금의 표준 길이는, 자, 왕금의 길이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저압 고압 다르고 2조일 때 3조일 때 다르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면 전선 조수 2조일 때는 저고 특고순으로 900, 1400, 1800이라고 했고요. 3조일 때는 요렇게 간다고 그랬죠. 저압일 때 1400, 고압일 때 1800, 특고압은 240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압이면서 2조다. 왕금 길이 900이죠. 자, 요 표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을 수 있게 실제로 펜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왕금의 표준 길이 저압 2조 전선일 때 900mm, 90cm다. 수변전 설비의 구성기기에 계기용 변압기, PT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 쉬운 문제입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계죠. 변압이니까 전압이지 전류 아니다. 계기용 변압기,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기계다. 자, 폭연성 분진 존재하는 곳에 저압옥내배선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 자, 폭연성 분진은 금캐입니다. 셀성석, 가연성 합금캐였지만 폭연성 분진이라 하면은 금캐다. 합성수지관 공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와 MI 케이블 공사, 개장된 케이블 공사, 금캐 공사로 짝지어진 것이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적합한 공사 방법이다.
자, CD 케이블 공사는 안됩니다. MI 케이블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고압으로 압축된 내화성 광물질을 사용해서 절연을 했기 때문에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도 적합하고요. 개장된 케이블이라는 것은 케이블의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에 무언가를 두른 케이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외장 위에 강대나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 등을 케이블 외피 바로 밑에 둘러서 강화시킨 케이블을 개장된 케이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관 공사와 미네랄로 강화된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이런 공사는 적합하고요. 요 CD 케이블이라고 하면 CD가 사실 가요 전선관을 뜻해요. 콤바인 덕트,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을 뜻한다. 그래서 CD 들어간 것은 부적합하고 폭연성 분진 금캐니까 금속관 공사, MI 케이블 공사, 개장된 케이블 공사가 적합하다. 1번이 정답입니다. 22,900V, 22.9kV Y 가공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동선의 경우다. 22.9kV Y 특고압 가공 전선이죠? 이때는 전선 굵기가 단면적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앞에 22.9 요거 보고 22 찾으시면 된다. 22.9kV Y 가공 전선 굵기는 22제곱밀리미터다. 자, 전선 굵기 기준 한번 알아보면 400V 이하의 저압일 경우 지름이 2.6mm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전선일 경우에는 3.2mm 이상이어야 된다. 400V를 초과한다 했을 때는 C가지 내에서는 지름이 5mm 이상이어야 되고 C가지 외에서는 지름 4mm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압일 경우에는 지름이 5mm 이상, 특고압일 경우에는 단면적 기준으로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요 문제에서는 앞에 22.9kV 보고 22 찾으시면 됩니다. 동선인 경우 화약고의 배선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어떤 배선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가? 케이블 사용 지중선로입니다. 케이블로 화약고 배선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 시공한다. 화약고 인입구에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까지 케이블 사용 지중선로로 시공합니다. 화약고 케이블이에요.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6cm입니다.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격 6cm다. 애자 상호 6cm, 애자 상호 6cm. 금속 몰드 지지정강 거리 몇 미터 이하로 하는가? 1.5m 이하죠. 금속 몰드 지지정강 거리 1.5m 이하다. 화약류 분말이 있어서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공사 금캐죠. 폭연성 분진이나 화약류 분말 같은 종류죠. 폭연성 금캐, 화약류 분말 금캐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 아니고 합성수지 몰드, 버스 덕트 아니고 금속관 공사가 화약류 분말 폭발을 우려 있는 곳에 적합해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자, 반면에 그냥 분진가루다 하면 합금캐입니다. 소맥분 분진가루 합금캐고 폭연성은 금캐, 세성석 가연성은 합금캐죠.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위험물에서는 어떻게 하나? 위험물 있는 곳에는 합금캐예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되지만 애자 사용 공사는 안 된다. 위험물 있는 장소 합금캐, 애자 사용 공사 안 됩니다. 위험물 합금캐. 저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한다. 레일 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저압 고압 철도 횡단 시에는 똑같습니다. 6.5m로 똑같다. 철도 궤도 횡단 시 레일 면상 높이 6.5m. 그냥 도로 횡단이다. 저압은 5m, 고압은 6m. 횡단보도 위다. 저압 3m, 고압 3.5m죠.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올라가는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높이 1.8m죠. 1.8m 미만에서 발판 볼트 설치하면 안됩니다. 수치에서 올라가는 분 꼭 있다. 건장한 성인 남성 키 1.8m가 기준입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자, 3번에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 요게 틀렸어요. 합성수지 몰드는 홈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여야 됩니다. 보통 이런 숫자에서 답이 된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 절연 전선이어야 되고 몰드 안에 접속점 없어야 되고 몰드와 박스 기타 부속품과 전선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다 이해되죠? 하지만 합성수지 몰드 홈폭 및 깊이는 3.5cm 이하여야 된다. 6.5cm는 너무 깊다. 요게 정답입니다.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 파이프 커터죠? 쉬운 문제. 금속관 절단한다. 파이프 커터 사용한다.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두께 1.2mm 이상으로 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 강판재 두께 가로 세로 30cm 초과한 경우 1.2mm 이상으로 한다. 실링, 천장이죠?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 기호로 옳은 것은 자, 실링이라고 했으니까 CL이 적혀있는 3번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 실링, 직접 부착 등 표시 그림은 CL 적힌 CL의 동그라미다. 천장을 뜻하는 실링의 약자 CL 적혀있는 것 찾습니다. 지중전설로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직관암 있죠? 지중전설로 매설 방법, 직관암 있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있지만 트라이식은 아닙니다. 지중전설로 직관암으로 매설한다.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하기 위한 조명은 자, 어느 한 지점만 집중해서 조명한다. 직접 조명기구죠. 특정한 장소만 고조도하기 위한 조명, 직접 조명기구다. 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 자, 고압 아니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전류의 몇 배 전류에 견뎌야 되는가? 자, 1.1배 견디면 됩니다. 저압전로에서 수평으로 붙인 퓨즈는 전격전류 1.1배 견디면 된다. 자,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전선은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 요게 틀렸어요. 전선은 연선, 단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S형 슬리브를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 틀렸다. 연선, 단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전선의 끝은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좋다. 맞고요. 슬리브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거 사용하고 도체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서 사용한다. 요거 모두 맞습니다. S형 슬리브 사용해서 전선 접속 시 연선, 단선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연선만 사용 가능하다. X 하시면 돼요.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뜻하는
나타나는 것은 자, 2인용 비닐 절연전선 DB로 나타냅니다. DB와 OW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400V 이상인 저압 가공전선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죠. 애자 사용공사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 2인용 비닐 절연전선 DB로 나타내고요.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다. 고압에서의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도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런 수변전 기기는 바로 단로기입니다. 단로기는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도는 분리를 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사용된다. 단로기. 전압과 전류를 끊어준다는 뜻이죠. 단로. 무전압, 무전류 상태 단로기 찾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구멍 뚫을 때 펀치, 노가웃 펀치 쓰죠. 캐비닛에 구멍 때 노가웃 펀치 쓴다. 오스터는 나사내는 공구, 클리퍼는 굵은 전선 절단할 때 사용하고, 토치램프는 합성수지 전선관 구부릴 때 열을 가해서 구부리는 토치램프 쓰죠. 캐비닛에 구멍 뚫을 때는 노가웃 펀치 씁니다.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 시설에 있어 고압은 지표상 몇 미터 이상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고, 특고압은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자, 고압일 때와 특고압일 때 지표상에서 몇 미터 높이의 기계기구를 시설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고압의 경우에는 4.5m가 기준이고요.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해야 되고, 특고압일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5m 높이입니다. 5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된다. 고압 4.5, 특고압 5m예요. 4.5, 5m. 2번이 정답이다.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 시설. 고압은 4.5m 높이, 특고압은 지표상 5m 높이에 시설한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설비 파트, 실전 빈출 모의고사 4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마지막 시간 5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